세부 외국인 관광객 분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인이 압도적 1위, 무려 세부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분들은 세부에 가시면 주로 고급 리조트가 많은 막탄 쪽에서 휴가를 보내시는데, 최근에는 점점 많은 분들이 세부에서 배를 타고 보홀로 넘어가시거나, 다이빙 하신 분들은 북쪽 말라파스코아 쪽도 점점 많이 가시고, 유럽인들만의 아지트였던 세부 남쪽의 모알보알 그리고 오슬롭까지도 세부를 좀 더 확장해서 여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알보알과 관련된 OX 퀴즈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모알보알 가본 적도 없는데 5개 이상 맞췄다? 진짜 감 좋으신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5만 찍어도 확률 50% 아닌가? 그런데 알쏭달쏭한 OX 퀴즈는 푸는 게 더 많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모알보알 알쏭달쏭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좀 빠르니까 잠깐 정지하고 생각하신 후에 정답을 맞추시길 권장드립니다. 답안지랑 볼펜 준비되셨죠? 그럼 렛츠 고!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세부 북부터미널에서 세레스버스를 타면 모알보알에 갈 수 있다. O 아니면 X. 정답은 X입니다. 북부터미널은 말라파스코아와 반타얀 섬 등 세부 북쪽을 여행할 때 이용하는 터미널이고요. 모알보알, 오슬롭, 바토 등 남쪽을 가시려면 세부 남부터미널에서 세레스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북쪽 갈 땐 세부 북부터미널, 남쪽 갈 땐 세부 남부터미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우시겠죠?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알보알에서 세부시티 갈 때 버스에 타서 돈을 내니 다음과 같은 티켓에 펀칭을 해주었다. 이 펀칭된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버스비와 이동거리 킬로미터일 것이다. 이건 우선 힌트를 좀 드릴게요. 숫자는 왼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위에 펀칭된 숫자는 이렇게 따라가면 209, 아래 숫자는 000, 89, 89란 얘기겠죠? 과연 버스비와 이동거리일까요? 당신의 선택은? 네, 정답은 O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펀칭을 하는 이유는 이래야 회사도 회계 관리하기 좋고 현금을 받다 보니까 버스 안내하는 친구가 슈킹할 수 있잖아요. 일련 번호와 찍힌 가격을 맞추어 정산을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티켓에 펀칭 안 하고 현금을 슈킹한다면 펀칭을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감시와 자정 기능이 될 겁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내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요. 더 오버차지하기도 쉽지 않고요. 자, 이제 버스를 타고 모알보알에 들어왔습니다. 모알보알은 거북이와 정어리떼로 엄청 유명한 곳이죠. 여긴 사실 따로 호핑 투어를 나가실 필요가 없이 숙소 앞, 그리고 숙소에서 조금 걸어서 해변에 가면 그냥 스노클링을 즐기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이곳이 최고죠. 낮엔 스노클링, 밤엔 맥주 마시고 천국이 따로 없겠죠?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모알보알은 세부아노, 즉 세부 언어로 거북이 알이란 뜻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저도 처음엔 모알보알이 거북이 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쓴 블로그나 유튜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갔다. 거북이 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모알보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 학설이 유력한데요. 그 첫 번째는 모알보알에는 샘물이 많이 나와 물이 나오는 소리, 보글보글이라는 표현이 세부아너로 보칼보칼이라고 하는데, 보칼보칼이 변형되어 모알보알이 되었다는 설과, 초기에 모알보알 정착민들은 보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보홀 사람들이란 뜻의 보홀라눈이 변형되어 모알보알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마 우리말도 서라벌에서 서벌, 서울. 모알보알은 정어리떼로 유명하죠. 보이시죠? 저 엄청난 정어리떼들. 그럼 4번 문제입니다. 정어리떼가 떼를 이루어 다니는 이유는 포식자를 회피하고 희석 효과를 통해 자신이 잡힐 확률을 줄이고 무리로 헤엄치면서 저항을 줄여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렇게 정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피 효과로 포식자가 공격할 때 혼란을 주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 대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두 번째, 희석 효과입니다. 포식자와 나만 있으면 100% 위험한데 1000마리 중에 나라면 0.1%만 위험하겠죠? 세 번째, 무리지어 헤엄치면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헤엄칠 때마다 최대 8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때로 움직이면 먹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고 먹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리 속에서 짝을 짓기가 쉬워지고 새끼를 보호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네, 약한 애들끼리 뭉쳐야 살아남겠죠? 여러분 혹시 카와산 캐녀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와산 폭포는 모알보알에서 남쪽으로 20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고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다단 폭포입니다. 모알보알에 오시면 무조건 하루는 할애하셔야 하는 후회하지 않는 코스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반합대회 바로 한탄강, 동강 래프팅, 카와산 캐녀닝은 마치 보트 없이 몸으로 래프팅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5번째 문제 나갑니다. 5번째, 필리핀은 1941년 말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점령하였고 일본군들은 이곳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본어 카와이, 이쁘다에 카와를 붙여 카와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어 좀 아시는 분에게는 유리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뭐일까요? X일까요? 카운트다운 스타트.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카와산은 나폴레옹의 명언, 이 산이 아닌가요? 카와산에 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산이 아니고 카와산 자체가 한 단어로 세부아노에서는 폭포란 뜻입니다. 요 문제는 좀 많이 틀려주셔야 문제를 창작한 제가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틀리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고래상어처럼 카와산 캐녀닝도 워크인, 즉 예약 없이 현장 방문을 하면 좀 더 싸게 캐녀닝을 즐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카와산 폭포가 재개장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워크인 참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캐녀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전엔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 안전을 비롯 서비스 등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고요. 세금 문제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드디어 오슬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알보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셨다면 무조건 카와산과 고래상어 와칭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행운의 7, 7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두 맞추시길 기원하겠습니다. 7번 문제, 고래상어는 20분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나와야 한다. O 아니면 X? 힌트 하나 드릴까요? 듀공은 20분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포유류니까.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니고 상어니까 포유류가 아니고 어류입니다. 고래처럼 회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가미로 호흡을 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헷갈려요. 고래인가 상어인가. 고래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 가장 큰 어류입니다. 큰 것은 18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와, 고래상어하고 같이 헤엄치는 거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저는 2024년 12월 보홀에서 고래상어 와칭을 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후인 2025년 2월 3일 보홀 주지사는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고래상어 관광을 전면 금지 발표했습니다. 그럼 8번 문제입니다. 오슬롭은 아직도 고래상어 와칭이 가능하다. 고래상어 와칭이 가능한 이유는 오슬롭에는 많은 고래상어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태계 교란이 적어 관광을 계속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오슬롭은 사실 고래상어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에는 새벽부터 관광버스니 밴이니 부쩍부쩍한데요. 오후가 되면 유령마을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관광객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만큼 고래상어 관광이 이미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주민들의 생계와 관광 수익이 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생태계 교란이란 비판이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경제적 필요성이 우선시된 거죠. 반면 보홀은 고래상어
고래상어가 아니라도 광활하게 많죠. 발리카사, 버진 아일랜드, 초콜릿 힐, 타르시의 원숭이, 나팔링 정어리떼, 희낙단한 동굴 등등등. 원래 볼은 고래상어 와칭이 없을 때도 유명했죠. 이런 자신감이 볼 주지사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좀 죄송하네요. 저는 이번에 이 고래상어 와칭을 4번째 한 거거든요. 좀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고래상어 와칭을 하고 나면 꼭 가는 코스가 있죠. 투말럭 폭포. 이번에 방문한 제 후배 2명은 투말럭 폭포를 보더니 진짜 감명받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대요, 이 폭포. 그리고 제가 이 폭포를 보고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 폭포가 제임스 카메론이 영감을 받아 아바타 폭포를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 공감을 그러고 보니 똑같은 것 같다고요. 9번째 문제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투말럭 폭포의 영감을 받고 아바타 폭포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O 아니면 X. 저는 후배들에게 진실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하얀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투말럭 폭포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앙헬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영화 속 판도라의 장엄한 폭포 장면과 자주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인터뷰를 통해 실제 영감받은 8개 장소를 기사화했는데 아바타의 폭포는 앙헬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투말럭 폭포 또한 비슷한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비슷하다는 얘기에서 관광지 마케팅용으로 퍼져나가 몇몇은 사실로 믿고 블로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퍼져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투말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지만 가시는 여러분들은 영감 받으실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도 바빠서 못 간 거지. 가보면 아마 영감 받을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 폭포는 단단한 화강암이나 편마암지대가 많아 물줄기가 한 줄기로 집중되어 떨어지지만 투말럭 폭포는 석회암 지대라서 암석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물이 침식되어 여러 갈래로 퍼져 흐르게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정답은 O입니다. 투말럭 폭포는 수많은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넓게 퍼져 떨어지면서 마치 커튼을 그린 듯한 모습이라 커팅 폭포라고도 불리고 실크 폭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석회암 물의 잘 녹아 작은 허물과 틈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한 줄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퍼져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약간 커튼, 실크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10문제의 알쏭달쏭 OX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모알보알 오슬롭을 안 가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가와산 폭포, 모알보알 오슬롭을 여러분의 여행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몇 개나 맞추셨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끝까지 10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 몇 개 맞췄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기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right now.